불안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가격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작동하지 않죠. 가격이 발생하지 않는 재화를 우리는 공공재라고 하죠. 공공재는 가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1번,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배제성이고, 이런 거 한번 만들어지면 더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한 사람을 더 소비 참여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공공재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 다 뭐 하려고 할 거다? 무임승차. 그래서 시장 실패 발생한다. OX, O. 그럼 4번. 그럼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과다, 과소, 과소. 그래, 2번. 외부 효과 나오게 되면 시장 실패에서 외부 효과의 정의가 나왔다. 그러면 찾을 말은 시장이라고 하는 말이라면 뒤에 가서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로 가서 의도 나오게 되면 의도하지 않는다. 이제 고기가 틀리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효과, 부의효과면서 사회적이 크냐, 사적이 크냐, 뭐 사회적 비용이 크냐, 사적 비용이 크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회 갖고 판단하시면 쉬워요.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이득이라고 해서 손해라고요? 이득이죠. 그러니까 사회는 이득, 손해, 이익. 그럼 사회적인 크다, 작다? 크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 나오게 되면 사회적 비용 크다, 작다? 작다. 사회가 이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부의효과가 나오게 되면 부의효과는 손실이죠. 그럼 누가 손해라고요? 사회가. 그럼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그럼 사적 비용이 크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어차피 비교되면 나올 거니까 이거 갖고 인정하는 거. 두 개 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드니까 하나만 갖고 사회가 손해지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 크다, 사적 비용이 작다. 사회적 이익은 작다, 사적 이익이 크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 갖고 판단하시면 되게 쉽지요. 2번 정의효과는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그럼 두 가지를 다 보지 마시고 사회를 보셔서 정의효과는 사회는 이득, 손해. 손해니까 정의효과는 이득이니까 그럼 사회적 비용 나왔으니까 사회적 비용은 작다, 크다? 사회적 비용이 작다. 그럼 사적 비용이 어떻다? 크다. 그런 식으로. 이런 거 시장에 맡기면 과다, 과소, 과소. 그러니까 정부 관리는 뭐다? 도와주는 거다. 그럼 3번. 부의 외부 효과 나오고 뭐 사회, 사 나오게 되면 어디를 보시라고요? 사회. 그리고 부니까 사회는 이득, 손해. 손해니까 사회적 비용이 어떻다? 부등호핏을 바로 하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그럼 사적 비용은 작다. 그렇게 두 가지 갖고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 작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과다생산. 그러니까 정부가 일은 막아줄 필요가 있다. 부담금, 중과세, 토지용, 규제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 부의효과를 규제하면 그럼 여기가 이제 조건이지요. 여기를 딱 끊어서 이 조건 핵심이 뭐예요? 규제했다는 얘기지요. 그럼 부의효과를 규제하면 공급 나오지 못하니까 공급이 안 나오면 가격은 올라간다. 부동산학계는 이 지문을 암기하는 게 아니죠. 조건 끌어서 판단만 하는 거죠. 자, 5번 님비현상은 어떤 외부 효과? 부의 효과, 편편상은 정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6번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해 소유권 부여 또는 가격을 발생시킨다. 그럼 거기서 끊어서 무슨 판단 나와야 되죠? 그렇죠. 한 줄 건너뛰어서 자, 부동산학계로는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암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학문이지요. 그러니까 조건 주어에서 판단이 바로 나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공공재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럼 가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배제할 수가 없어서.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조건 바뀌었잖아요. 소유권 어떻게 하거나 부여하거나 가격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끊어서 무슨 판단? 시장에서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쭉 확인하러 가는 거죠. 그랬더니
외부성을 내부화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할 수 있다. OX. 오, 이렇게 판단 내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실패가 나오면 주로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가 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 정책으로 넘어가면 일단 정책의 수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규제와 직접과 간접인데, 규제는 공법이고, 직접적 개입은 택지 개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1번, 시장을 보조하고 소극적 개입인 것은 간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 적극적 개입인 것은 직접. 구분해보면 환지는 직접, 수용도 직접, 토지 비축 직접, 공공임대 직접, 조세 간접, 금융 간접, 정보 간접, 지역지구제 규제. 아주 잘하셨네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지역지구제 가게 되면 지역지구제는 규제하는 거니까 좋은 걸 막아요? 안 좋은 걸 막아요? 안 좋은 거. 부의부가를 차단할 거죠. 그래서 2번. 뭐 공업도 있고 주택도 있는 것을 주거지로 지정하면 거기 조건 나왔죠? 거기를 딱 판단하면 판단이 나와야 되죠. 뭐라고요? 그렇죠. 살기 좋아지는구나 이런 판단 나와야 되죠. 그럼 수요 물어보면 수요 증가, 공급 물어보면 공급 증가. 그리고 3번 1차 하신 분들은 2차 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고요. 1차 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용도지역은 중복지정 안 되지요. 용도지구는 가능하지요. 그리고 4번은 자,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주변에 도로 같은 것이 막힐 수 있죠. 그러니까 개발업자한테 기반시설을 공급하게 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면 국가 재정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재정적 지역지구제. 그럼 5번 지역지구제는 이렇게 규제를 할 필요가 부의부가를 차단해서 효율성을 높이기도 필요한데 어떤 제도인지 잘못 쓰면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럼 지역지구제 문제점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가장 큰 게 그린벨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지역지구제는 특정 지역에만 사전적 독점을 줘서 집가 상승의 문제, 추가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OX. 오. 대표적인 것이 어디라고요? 그린벨트. 그럼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벨트 있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 오른쪽에 3번 서구에서는 이렇게 보전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보상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더라. 그 제도가 뭐다? 개발권 양도제도. 그럼 개발권 양도제도가 나오면 개발권을 딱 끊는 거죠. 개발권 갖고 하는 거죠. 다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개별 권리죠. 감정평가를 한다면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권리 대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놔두고 뭐를 이용해서 개발권을 이용해서 개발권을 팔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다? 보상. 보상이 딱 떠올라야 되죠. 개발권 끊고 보상 나와야 되죠. 그럼 이제 개발권 양도제에서 보상하기 위해 하는 일은 보존지역은 개발 자체를 막는 거죠. 그리고 개발권 주고 팔 수 있도록 하고요. 개발지역에서는 개발권 없다면 일정 이상 개발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거죠. 불가하게끔 하고. 그래서 개발지역에서 일정 이상 개발하려면 뭐를 사야 되죠? 개발권을 살 거니까 뭐를 통해서? 개발권을 통해서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4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이 개발권 양도제도에 생각이 좀 들어와서 약간 시행하고 있는 게 뭐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우리나라 공법은 용적률 완화 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가요? 용적률을 더 주는 거죠. 네. 자, 4번 직접적 개입 가게 되면 환지와 수용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은 환지고 침해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이고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것도 수용이고 하지만 개발이 완수와 공공영유 확보가 더 효과적인 것은 수용이죠. 환지는 다 돌려주고 남은 것 같고 하죠. 그러니까 수용은 전체 갖고 하니까 공공용 역부는 수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자, 3번 초기 비용이 크고 초기 비용이 큰 건 어느 쪽이고요? 수용은 사야 되는 거니까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 거 그렇죠. 수용 절차만 거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은 딱 하나지요. 환지는 소유권을 다 존중해 주다 보니까 신속한 개발은 어렵겠지요. 수용 쪽이고요. 4번 공공임대 보유제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아니지요. 공공임대 임대를 동그라미 쳐서 뭐 하지 않고 분양하지 않고
사놓고 임대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주택이 만들어지면 땅은 사는 거 아니니까 임대료가 어떻다? 싸다, 하락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우리나라 법에서, 학문적인 얘기가 법에서는 4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은요. 이 프린트물 4페이지 봐주시면, 맨 밑에 양괄호 5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렇게 돼 있나요?